풍자 씨, 오늘 다이아몬드 빛이 유난히 눈부시네요. 역시 압구정 큰손은 격이 다릅니다. 강 사장님도 참, 이 정도는 그냥 장난감이죠.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올리는 빌딩 하나 맡아보실래요? 300억 자산가 행세를 하는 여자의 거구와 화려한 보석을 보며 남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인생 한탕을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화려한 프로포즈를 바쳤고 마침내 결혼식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지 호텔 방에서 남자가 마주한 것은 금괴가 든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법원 압류 통지서? 야, 오풍자,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너는 뭐 깨끗해? 사채 빚에 쫓기는 중고차 딜러 주제에 누굴 속여? 서로를 낚으려던 두 사기꾼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호텔 문을 부수고 진짜 악마들이 들이닥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태풍이 반짝이는 구두 앞 코를 바지에 쓱 문지르며 압구정의 화려한 카페 조명을 살핍니다. 맞은편에는 한눈에 봐도 거구인 오풍자가 겹겹이 살이 접힌 손가락에 커다란 가공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앉아 있습니다. 강태풍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금색 장식이 달린 명함 케이스를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풍자 씨, 오늘따라 유난히 안색이 좋으시네요. 역시 압구정 큰손답게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오풍자가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강 사장님도 참 입만 열면 사탕 발린 소리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강남 쪽에 빌딩 하나 더 올린다고 사람 찾으시던데 내가 특별히 강 사장님 생각해서 말해둔 거예요. 강태풍이 침을 꿀꺽 삼키며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빌딩이라니요. 역시 풍자씨 스케일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런 귀한 기회를 저한테 주시다니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풍자가 짙은 화장을 고치며 화려한 손톱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아무나 주는 기회 아니에요. 내가 강 사장님 성실한 모습 보고 믿음이 가서 그러는 거지.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현금 흐름이 조금 막혔다고 아버지가 걱정하시더라고요. 강태풍이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사채업자의 협박 편지를 떠올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풍자 씨 같은 분이 돈 걱정을 다 하시고 세상 참 희한하네요. 제가 이번 기회에 풍자 씨랑 평생 함께하면서 그 고민 싹 다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제 진심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요? 강태풍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벌써 수백억 자산가가 된 기분을 만끽합니다. 오풍자의 넉넉한 체격이 예전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살집 하나하나가 전부 황금 덩어리로 보입니다. 오풍자 역시 강태풍의 번듯한 외모와 외제차 열쇠를 보며 자신의 빚더미를 치워줄 구대주라고 확신합니다. 한 달 뒤 강남에서 가장 비싸다는 예식장 로비가 화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풍이 빳빳하게 풀칠한 턱시도를 입고 연신 하객들에게 허리를 숙입니다. 어이구, 김 회장님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태풍이 화환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 딜러가 강태풍의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태풍아, 너 진짜 인생 폈다. 저기 화환 보니까 국회의원의 대기업 이사까지 줄줄이 사탕이네. 부러워서 배 아파 죽겠다.
강태풍이 어깨를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보는 눈이 좀 있냐? 풍자 씨가 좀 듬직해도 속이 꽉 찬 금덩어리다. 오늘 시 끝나면 나 이제 이 바닥 뜨는 거야. 신부 대기실에서는 오풍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꽉 끼는 웨딩드레스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오풍자가 거울을 보며 화장품을 떡칠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래, 오늘만 넘기면 돼. 강태풍 저 남자 돈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결혼해서 내 빚부터 끄고 보는 거야. 아빠 장부고 뭐고 일단 내가 살아야지. 결혼식이 시작되고 두 사람이 행진을 시작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예식장 구석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강태풍은 와인을 마시며 풍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풍자야,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 장인어른 빌딩 관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업 크게 한번 벌여보자. 오풍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자기 능력 좋으니까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 일단 도착해서 편하게 쉬자.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하자마자 오풍자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강태풍은 그녀의 가방을 슬쩍 열어봅니다. 장인어른의 비자금 장부라도 있을까 싶어 뒤지던 강태풍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화려한 금괴가 아니라 수십 장의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법원 압류? 카드 연체? 오풍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강태풍이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샤워 가운을 걸치고 나온 오풍자가 젖은 머리를 털며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왜 그래? 남의 가방을 왜 마음대로 뒤지고 난리야? 강태풍이 독촉장 뭉치를 오풍자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네가 압구정 큰손이라며. 아버지가 빌딩 올린다며. 근데 이 종이 쪼가리들은 다 뭐냐고. 오풍자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너는 뭐 깨끗해? 내가 내 가방 안 뒤져본 줄 알아? 너도 사채 빚에 쫓겨서 나한테 작업 친 거잖아. 내 명함이고 외제차고 다 가짜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강태풍이 뒤통수를 엇맞은 듯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오풍자가 코웃음을 치며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똑같은 사기꾼끼리 만난 거야. 나도 너 돈 많은 줄 알고 내 빚 갚으려고 결혼한 거라고. 이제 어쩔 거야? 우리 둘 다 알거지의 빚쟁이 신세인데. 강태풍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인생 역전의 꿈이 단 하룻밤 만에 지옥 같은 현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호텔방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강태풍? 오풍자,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안 열어. 김광규의 부하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태풍의 덜미를 잡아채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신혼 재미가 아주 좋겠어? 근데 어쩌냐. 장인어른이 남긴 빚은 자식이 갚아야지. 너희 둘 오늘부터 연대보증으로 묶였으니까 도망갈 생각 마라. 강태풍과 오풍자는 서로를 죽일 듯이 쳐다보며 차디찬 수갑보다 더 무거운 채무의 사슬에 묶이고 맙니다.
화려했던 결혼식 조명은 꺼지고 두 사람 앞에는 캄캄한 빚더미의 긴 터널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의 꿈은 간대없고 강태풍과 오풍자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폐차장 구석에 놓인 컨테이너 박스로 끌려왔습니다. 녹슨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먼지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때립니다. 강태풍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등을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오풍자,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어. 압구정 큰손이라며. 그 살집이 다 돈인 줄 알았는데 순 빚 덩어리였냐? 오풍자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찌그러진 캔을 발로 차며 맞받아쳤습니다. 누가 할 소릴 해? 너야말로 중고차 팔아치우는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나도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려고 그 무거운 드레스 입고 설친 줄 알아. 강태풍이 손가락질하며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사기꾼이면 너는 괴물이야. 내 인생 보상해내. 당장 이혼하고 내 돈 내놔. 오풍자가 코웃음을 치며 태풍의 코앞까지 얼굴목을 들이밀었습니다. 돈? 나한테 돈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니? 우리 아버지가 김광규한테 당해서 다 날리고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너 같은 놈은 내 신발 닦게도 못했어. 두 사람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싸우는 사이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컨테이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압감을 풍기는 김광규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김광규가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신혼부부가 아주 화끈하게 노네. 근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돈은 갚고 싸워야지. 강태풍이 김광규의 발치에 넙죽 엎드려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 여자가 진짜 부자인 줄 알고 속은 겁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김광규가 태풍의 어깨를 구두발로 툭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야, 너희 둘이 혼인신고 도장 찍은 순간부터 한 몸이야. 내 마누라 아버지가 내 카지노에서 빼돌린 비자금 장부, 그거 어디 있는지 말해. 오풍자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몰라요.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장부가 뭔지 저는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김광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옆에 있던 거대한 고철 압축기를 가리켰습니다. 몰라. 그래. 그럼 내 남편 저기 들어가서 납작해지는 거 구경이나 할래? 강태풍, 저기 들어가서 주사위만하게 변하고 싶으면 계속 입 닫고 있어봐. 부하들이 강태풍의 팔을 잡아채 압축기 입구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풍이 사색이 되어 발버둥을 치며 오풍자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오풍자, 너 진짜 죽을래.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오풍자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쳤습니다. 진짜 몰라요.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는 이 낡은 만보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풍자가 품 안에서 때 묻은 만보기 하나를 꺼내 김광규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광규가 만보기를 뺏어 들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장부냐? 나랑 장난해?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장부 못 찾아오면 너희 둘은 이 폐차장에서 시신도 못 찾을 줄 알아. 김광규 일당이 떠난 뒤 컨테이너 안에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강태풍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흙먼지 묻은 바지를 털었습니다. 야, 저 만보기 숫자가 왜 저래? 74,896? 숫자가 안 바뀌고 고정되어 있잖아. 오풍자가 눈물을 닦으며 만보기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아빠가 도망가기 직전에 나한테 꼭 쥐어주면서 말했어. 길 잃어버리면 이 숫자를 따라오라고. 근데 이게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강태풍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만보기 숫자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잠깐만, 너네 아빠 압구정 지하교회에 자주 가셨다며? 이거 혹시 거리나 주소 나타내는 거 아니야? 오풍자가 눈을 크게 뜨며 태풍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중고차 팔면서 지도는 잘 본다더니 진짜야? 이거 찾으면 우리 살 수 있는 거야? 강태풍이 씁쓸하게 웃으며 풍자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살아야지. 너랑 나랑 사기꾼 대 사기꾼으로 만났지만 저 김광규 놈한테 개죽음 당할 순 없잖아. 일단 이거 들고 압구정으로 가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도 살기 위해 어색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풍은 풍자의 다친 발목에 낡은 천 조각을 감아주었습니다. 풍자가 퉁명스럽게 발을 뒤로 빼며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이런 거 한다고 내가 너 용서할 줄 알아? 태풍이 한숨을 내쉬며 매듭을 꽉 묶었습니다.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너 못 걸으면 내가 업고 가야 되잖아. 내 허리 부러지는 꼴 보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풍자가 태풍의 굽은 등을 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가짜 인연이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지할 곳은 서로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편에서는 김광규의 부하들이 미등을 끄고 조용히 그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발뒤꿈치를 바짝 추격하며 압구정의 화려한 불빛 아래로 향합니다. 강태풍과 오풍자가 압구정역 인근의 낡은 상가 건물을 수십 번 뱅뱅 돌며 만보기 숫자를 확인합니다. 기름때 묻은 만보기에 적힌 숫자가 상가 지하의 특정 호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강태풍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강태풍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오풍자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야, 오풍자.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 틀림없지? 너의 아버지가 여기 자주 오셨다는 거 확실해? 오풍자가 거구의 몸을 움츠리며 어두운 복도를 살폈습니다. 확실해. 아빠가 매주 일요일마다 여기서 기도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거든. 근데 여긴 그냥 창고 같은데? 두 사람이 복도 끝에 위치한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섰습니다. 강태풍이 만보기에 적힌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자물쇠에 입력하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방 안에는 낡은 성경책 몇 권과 빛바랜 휠체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풍자야,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방 구석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쉰 목소리에 오풍자가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천천히 빛 쪽으로 다가오자 오풍자가 입을 가리고 통곡했습니다. 아빠, 죽은 줄 알았잖아. 살아 있었던 거야? 오풍자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풍자의 얼굴목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풍자야. 김광규 그놈이 나를 죽이려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여기 태풍군도 같이 왔구나. 강태풍이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저기 어르신, 살아계셨군요. 지금 김광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놈이 찾는 장부, 정말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버지가 품속에서 은색으로 빛나는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네. 김광규 뒤를 봐주는 윗사람들이 사설 카지노에서 노는 영상이랑 돈을 세탁한 경로가 다 들어있는 마스터키야. 이걸 열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강태풍이 침을 꿀꺽 삼키며 저장 장치로 손을 뻗는 순간 건물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박살나며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살아계셨으면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지. 이렇게 숨어 계시면 섭섭하잖아. 김광규가 연기 자욱한 문 사이로 걸어 들어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부하들이 총을 꺼내 들고 강태풍과 오풍자를 겨누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 바퀴를 굴려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광규, 내 놈이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태풍아, 이 복사본을 받아라. 풍자를 데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 아버지가 강태풍의 손에 저장 장치를 쥐어주고는 휠체어 밑에 숨겨둔 가스통 밸브를 발로 찼습니다. 치익하는 가스 새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빠, 같이 가. 안 돼. 오풍자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오풍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강태풍을 노려보았습니다. 태풍아, 풍자 데리고 나가. 내 딸 꼭 살려준다고 약속해. 어서. 강태풍이 이를 악물고 오풍자의 허리를 낚아채듯 안아 올렸습니다. 풍자야, 미안해. 일단 살아야 돼. 강태풍이 오풍자를 끌고 환기구로 몸을 던지는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덮쳤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수구 구멍으로 빠져나온 강태풍이 피투성이가 된 채 빗물이 고인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빠, 아빠. 오풍자가 무너진 건물을 향해 손을 뻗으며 빗속에서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태풍은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소리에 오풍자의 입을 틀어막고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의 목숨과 맞바꾼 작은 저장 장치 하나뿐입니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강태풍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장 장치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갑습니다. 강태풍은 정신없이 오풍자를 부축해 서울 변두리의 인적 드문 달동네 골목을 헤맵니다. 막다른 골목 끝에 위치한 낡은 폐가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머리를 수건으로 질러맨 김혜자가 등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태풍아, 풍자야, 어서 들어와라. 김광규 놈들 눈 피해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 강태풍이 김혜자의 팔을 붙잡으며 헐떡거렸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아세요? 예전에 제가 시장에서 무시하고 지나갔던 그 할머니 맞으시죠? 김혜자가 태풍에 흙먼지 묻은 어깨를 툭툭 치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 앞날 모르는 법이지. 내가 내 녀석 노모도 이미 안전한 곳으로 모셔놨다.
풍자 아버지가 생전에 나 같은 사람들 몰래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도 벌써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게야. 방 안으로 들어가자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과 날카로운 눈매의 젊은 여성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앉아 있습니다. 한 사내가 안경을 고쳤으며 강태풍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광규한테 전 재산 털리고 복수만 꿈꾸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머니 연락받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오풍자가 눈물을 닦으며 김혜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저 때문에 저렇게 되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짜 부자 노릇이나 하고 살았는데 김혜자가 풍자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풍자야, 내 잘못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가 남긴 그 장부가 김광규를 무너뜨릴 유일한 칼날이야. 이제 슬퍼만 하지 말고 내 아빠 원수를 갚아야지. 강태풍이 주머니에서 저장 장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경 쓴 사내가 노트북에 장치를 연결하자 복잡한 숫자들과 영상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찾았습니다. 김광규 이놈이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해외로 현금 300억을 빼돌릴 계획입니다. 수송 경로랑 시간까지 여기 다 적혀 있네요. 강태풍이 주먹을 꽉 쥐며 지도를 내리쳤습니다. 300억이라고요? 그 돈이면 김광규 그놈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겠네요. 제가 중고차 팔면서 이 길바닥 지리는 훤히 깹니다. 차 개조하는 것도 제가 맡겠습니다. 오풍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풍의 옆에 섰습니다. 나도 도울게. 아빠 장부 암호 방식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김광규 금고 보안 체계 내가 다 분석해서 길을 터줄 거야. 강태풍이 오풍자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한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목숨을 걸고 등 뒤를 맡기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김혜자가 두 사람에게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먹어라. 속이 든든해야 전쟁도 치르는 법이다. 태풍아, 내 어머니는 내가 잘 보살피고 있으니 걱정 말고 큰일 한번 내보거라. 강태풍이 밥을 한술 크게 떠넣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돈이 아닌 정이었습니다. 폐가의 좁은 방 안에서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들의 뜨거운 눈빛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강태풍은 밤새도록 마당에서 트럭의 엔진을 뜯어 고치며 김광규를 무너뜨릴 완벽한 작전을 구상합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가운데 반격을 향한 태풍의 시동 소리가 조용하게 울려 퍼집니다. 강태풍이 특수 전파 차단 장치를 부착한 개조 트럭의 핸들을 꽉 쥐고 백미러를 살핍니다. 옆자리에 앉은 오풍자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의조렸습니다. 태풍아, 수송 차량 진입했어. 300m 전방이야. 지금 장치 가동하면 저쪽 통신은 완전히 마비될 거야. 강태풍이 기어를 거칠게 변속하며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풍자야, 꽉 잡아. 저놈들 돈 가방 오늘 우리가 다 회수한다. 터널 안으로 진입한 김광규의 현금 수송 차량들이 갑자기 멈춰 서자 강태풍의 트럭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피해자 연대 멤버들이
순식간에 차에서 내려 수송 차량의 문을 개방하고 수십 개의 현금 가방을 신속하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김광규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강태풍의 지휘 아래 모든 퇴로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작전 성공 이후 강태풍과 오풍자는 서해안의 조용한 안전가옥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태풍이 현금이 가득 찬 가방 하나를 침대 위에 쏟아붓자 빳빳한 신사임당 지폐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풍자야, 이것 봐라. 우리 평생 먹고 살 돈이 여기 다 있어. 김광규 그놈, 이제 자금줄 말라 죽을 거야. 오풍자가 지폐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태풍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돈도 좋지만 태풍아, 나 아까 저녁 먹을 때 네가 내 밥 위에 얹어준 고기 한 점이 더 좋더라. 우리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밥 먹어본 게 얼마만이니? 강태풍이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야, 오풍자. 너 내가 사기 결혼할 때 준 다이아몬드 가짜인 거 알고 실망했지? 이거 그때 그 가짜보다 훨씬 싼 은반지인데. 이건 진짜 내 돈으로 산 거다. 강태풍이 오풍자의 두툼한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자 풍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보야, 반지 낄 데도 없는데 이걸 왜 사와? 그래도 고마워. 나 평생 이거 안 빼고 간직할게. 두 사람은 안전가옥 앞바다를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사기가 아닌 진심을 나눕니다. 강태풍은 풍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풍자는 태풍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며 지는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지옥 같던 빚더미에서 벗어나 얻은 짧은 평화는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풍자야, 우리 내일 모레 비행기 타면 바로 몰디브 가는 거다. 가서 어머니 모시고 진짜 사람답게 살자. 알았지? 오풍자가 태풍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태풍아. 나 이제 압구정 큰손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누라 오풍자로 살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행복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멀리서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안전가옥을 향해 좁혀옵니다. 평화로운 파도 소리 사이로 기분 나쁜 엔진 소음이 섞여들며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합니다. 강태풍은 불안한 예감에 잡았던 풍자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안전가옥의 뒷뜰을 가로질러 공항으로 향하던 강태풍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옆에서 짐가방을 챙기던 오풍자가 갑자기 윽 소리를 내며 배를 움켜쥐고 바닥으로 고꾸라진 탓입니다. 강태풍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오풍자를 부축하며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풍자야, 오풍자,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정신 좀 차려봐. 오풍자가 핏기 없는 입술을 달덜 떨며 울컥하고 검붉은 피를 한 움큼 쏟아냈습니다. 강태풍의 하얀 셔츠 소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오풍자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태풍을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급히 찾아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강태풍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강태풍을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오풍자 씨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무리하게 복용한 다이어트 약들이 독이 되어서 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당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강태풍이 의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금 전까지 웃으면서 밥 먹던 사람이라고요. 재간이라도 떼어줄 테니까 당장 수술해 주세요. 의사가 강태풍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강태풍 씨도 조금 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난번 사고 때 입은 내장 손상이 아직 아물지 않아서 지금 칼 대면 두 분 다 테이블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강태풍이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사이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김광규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유유히 걸어와 강태풍 앞에 섰습니다. 태풍아, 마누라가 많이 아픈 모양이지? 아주 꼴이 말이 아니네. 강태풍이 눈에 불을 켜고 일어나 김광규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부하들에게 막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김광규가 강태풍의 얼굴 옆에 구두를 갖다 대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살리고 싶지? 그럼 장부 서버 주소랑 네가 가로챈 돈 가방 위치대. 그럼 내가 우리 조직이랑 연결된 병원 동원해서 이 여자 살려줄게. 어때? 공평한 거래지? 이때 갑자기 병원 천장의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펑 소리와 함께 온 건물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근처 가스관 폭발 사고로 인해 구역 전체가 정전이 된 것입니다.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어둠 속에서 김광규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에잇, 재수 없으려니까. 얘들아, 일단 저 여자부터 챙겨. 강태풍, 풍자 살리고 싶으면 1시간 뒤에 부둣가로 장부 들고 와라. 강태풍이 어둠 속에서 오풍자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김광규 일당은 오풍자를 들것에 실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비상유도 등의 붉은 불빛만이 강태풍의 절망적인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참으며 비틀거리며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한 밤하늘 아래 강태풍은 오직 오풍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김혜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빗줄기가 강태풍의 찢어진 이마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강태풍은 부러진 갈비뼈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김혜자 할머니와 피해자 연대 멤버들이 대기 중인 부둣가 컨테이너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혜자가 강태풍의 차가운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풍아, 정신 바짝 차려라. 저놈들 배에 오풍자가 잡혀 있다. 우리가 엔진은 미리 손을 봐놨으니 도망은 못 갈 게야. 강태풍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 안에서 가짜 서버 주소가 적힌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풍자 살려야 합니다. 제 목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 풍자만 꼭 병원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부탁드려요. 강태풍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김광규의 일당이 버티고 선착장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김광규가 우산을 쓴 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강태풍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오, 강태풍? 의리 하나는 끝내주네. 자, 약속한 물건은 가져왔겠지? 강태풍이 종이 뭉치를 흔들며 선실 입구에 누워있는 오풍자를 가리켰습니다. 풍자부터 내놔. 이 종이에 적힌 암호만 입력하면 네가 원하는 비자금 세탁 경로 다 열릴 거다.
하지만 풍자가 죽으면 나도 이거 다 불태워버릴 거야. 김광규가 턱짓을 하자 부하들이 오풍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강태풍 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오풍자는 의식 없이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강태풍이 오풍자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김혜자가 미리 잠입시켜둔 조력자들이 선박의 조명을 일제히 끄고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이야. 풍자 데리고 뛰어. 피해자 연대 멤버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광규가 당황하며 총을 쏘아댔지만 이미 엔진이 고장난 배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기우뚱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풍은 사력을 다해 오풍자를 등에 업고 부둣가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피해자 연대 중 간호사 출신이었던 조력자가 이미 장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풍 씨, 기적이에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멤버 중에 풍자 씨랑 이식이 가능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당장 병원으로 가면 살릴 수 있습니다. 강태풍이 오풍자의 이마에 얼굴을 맞대고 꺽꺽거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풍자야, 들었지? 너 살 수 있대. 조금만 참아. 제발 눈 좀 떠봐. 한편 선착장에서는 김광규가 불타는 배 안에서 가짜 장보종이를 줍다가 무너지는 화물더미에 깔려 비참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멀어지는 부둣가를 바라보며 자신이 가졌던 모든 탐욕의 가방을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백억의 현금이 아니라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뿐입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병원을 향해 희망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선 강태풍은 예전의 번드르르한 턱시도 대신 수수한 면바지에 낡은 셔츠 차림으로 담담하게 서 있습니다.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오풍자의 얼굴에는 예전에 짙은 화장 대신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강태풍이 오풍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오풍자 씨, 몸은 좀 어때요? 이제 보니까 덩치만 컸지 속은 아주 종이장이더만. 오풍자가 태풍의 가슴팍을 가볍게 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강태풍 씨야말로 몸이나 잘 챙기시죠. 그 부러진 갈비뼈로나 업고 뛰느라 고생 많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진짜 남남되는 거예요? 강태풍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이혼 서류를 꺼내더니 풍자가 보는 앞에서 시원하게 찢어 발겼습니다. 남남은 무슨, 내가는 못 줬어도 내 마음은 다 줬는데 억울해서 못 헤어집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사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부부로 한번 살아봅시다. 1년 뒤 조용한 남해의 작은 포구 마을에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강태풍이 태풍술이라고 투박하게 적힌 1톤 트럭에서 내리며 마을 어르신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경운기 고칠 거 있으면 다 가져오세요. 오늘은 제가 서비스로 기름칠 좀 팍팍 해드리겠습니다. 마을 회관 평상에 앉아 콩을 고르던 김혜자 할머니가 강태풍을 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태풍이 저 녀석 서울에서 차 팔던 실력으로 경운기를 고치니 마을 사람들이 아주 상전 대접을 해준다니까.
그때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오풍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 나왔습니다. 풍자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만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풍아, 일 적당히 하고 와서 이것 좀 먹어.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고기 만두 많이 빚었단 말이야. 강태풍이 트럭에 걸터 앉아 풍자가 건넨 만두를 크게 한 입 베어 물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우리 풍자 손맛은 압구정 주방장들도 울고 가겠어. 풍자야, 우리 통장에 돈은 별로 없어도 마음은 아주 재벌 부럽지 않다. 그치? 오풍자가 태풍의 옆에 나란히 앉아 노을로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요. 그때 당신이 비천지인 거 알았을 때 내 가슴이 철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대박이었어. 강태풍이 풍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통통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는 그날 안전가옥에서 나누었던 낡은 은반지가 변치 않는 빛을 내며 끼워져 있습니다. 화려한 압구정의 불빛보다 더 따뜻한 노을이 부부의 뒷모습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가장 비싼 가짜보다 가장 저렴한 진심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포구 마을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압구정의 화려한 불빛 아래 서로를 속이고 속이며 시작된 강태풍과 오풍자의 위험한 인연. 처음엔 그저 돈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쫓아 만난 두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네요. 수백억의 비자금보다 소중한 것은 낡은 은반지 하나에 담긴 진심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태풍과 풍자처럼 여러분 곁에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깊은 감동과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